전산세무 2급 6주차 2차 시입니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해볼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최근 들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교부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종이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록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 네 가지가 있었죠.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즉 사업자 등록번호가 되겠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입니다. 공급연월일 아니에요. 작성연월일. 요거 4개 중에 한 가지라도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으로 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하고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당연히 공제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동산인 경우에는 골프와 콘도 회원권 구입했을 경우에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봅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 서와 골동품 이런 것도 모두 다 사업과 관련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 회사 전경에다가 쓴다. 그러면 걔는 사업과 관련 있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업무용이냐 업무용이냐 요거를 구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입니다. 자, 구입 및 유지, 임차 비용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 소형 승용차는 일단 8인승 이하이고요. 8인승 이하를 승용차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 그러면 1000cc 이하는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인승 이상인 9인승 이런 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못 받는다. 지프용 승용차도 해당이 되고요. 캠핑용 자동차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거는 경차가 1000cc 이하예요. 그리고 9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승합차, 화물차 이런 거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기타 쪽을 좀 살펴보면은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과 관련된 거, 면세 관련, 토지 취득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 있죠? 요거는 공제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신고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그 과세기간 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매입세액주 면세사업부, 그 다음에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회계 처리할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부대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죠. 부가세, 대급금이 원래 차변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원재료에다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만큼 원재료에다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교재 428페이지 문제 갑니다. 다음 자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한국전자 2기 예정신고래요. 자, 7월부터 9월까지 보면 되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걸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동국전자는 프린터기를 250만원 VAT 별도 구입하고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자,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건 그렇죠. 접대비 목적으로 구입했다라는 거죠. 그럼 공제받지 못하고요. 현대자동차에서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1000만원 VAT 별도 승용차인데 배기량이 1000cc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배기량이 1000cc래요. 자, 1000cc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cc 이상이니까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지 못하죠. 그래서 얘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세 번째, 면세사업에만. 자, 면세와 과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면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에어컨을 구입했어요. 90만 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면세 사업하면 공제받지 못하죠. 네. 자, 거기다 기록하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대림정밀로부터 원재료 200만 원 VAT 별도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세금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 대표자, 성명 및 주소가 누락되었다. 그랬어요. 자,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였죠? 등록번호였죠. 사업자 등록번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에 대표자 이름과 주소가 누락된 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끝까지 잘 읽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1번과 3번만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자, 부속 명세서 1에 있습니다. 클릭. 2기 예정신고라 그랬죠?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으니까 4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매, 공급가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면세사업만, 즉 면세사업 등 관련 여기에 들어오죠. 자, 한 건에 공급가액은 90만 원입니다. 혹시 공급 대가로 되어 있다. 그러면 나누기 1.1 해서 공급가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작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429페이지에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건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람들은 과세로 물건을 사갖고 왔을 때 과세분과 면세분을 서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과 예외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안분 계산은 해정, 예정신고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에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을 계산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총 공통 매입세액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예외적인 안분은 뭐가 있냐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매입가액 비율이란가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 면적 비율 순으로 적용하여 안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서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 교재 430페이지에 실습예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여부를 불분명하고 원재료 매입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이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자료를 통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 회계처리 관련 전표입력은 생략하는데 본 문제에 한하여 전산 데이터와 상관없이 아래 자료를 적용하기로 한다. 요것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동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에 오셔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이라고 있어요. 자, 안분은 예정신고 때 할 수 있고요. 정산신고는 확정신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도 확정신고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안분 계산 들어갑니다. 눌러주세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공급가액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전표에 입력한 게 있으면 불러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직접 작성하는 거라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면세사업 공통 매입은 얼마를 했는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총 공통 매입액은 6,500만 원이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총 공통 매입 6,500만 원과 매입세액 650만 원이 어디에 하는 거냐면 프로그램 10번에 입력합니다. 여기 공통 매입입니다. 그래서 10번란에 6,500만 원 칩니다. 그러면 650에 대해서 면세분과 과세분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총 공급가액은 우리 문제에서 보면 여기 합계 금액인 1억인 거예요. 그리고 과세가 4,500, 면세가 5,500이죠. 그래서 5,500을 1억으로 나눌 거거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또 다시 오시면 총 공급가액은 1억이고요. 면세 공급가액은 5,500이었죠. 이렇게 되면 면세 비율이 55%가 되는 거예요. 자, 살짝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액이 357만 5천 원, 즉 650만 원의 55%가 불공적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세액은 650을, 면세는 5,500, 총 공급가액은 1억이었어요. 그래서 357만 5천 원만큼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 가서 작용이 되느냐? 자, 저장을 누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으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요. 07월 01일부터 09월 30 예정신고입니다. 자, 이 부분만 입력하라 라고 했으니까 기존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시면 돼요. 자, 아니요 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우리가 저장을 눌렀기 때문에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본 문제만 하겠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우시고 공통 매입세액만 이 부분만 끌고 오시면 됩니다. 아까 저장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끌고 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장 버튼을 안 눌렀다. 그러면 이 부분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반드시 저장 버튼 누른다 안 누른다? 누른다. 그러면 자동 작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저장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예정신고 기간에 불공제 받는 부분을 계산을 했는데 이제 이게 또 확정신고까지 안분 비율이 변동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공통매입세액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통매입세액을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예정신고 때 이미 불공제 매입세액 공제받은 거 있었죠. 그걸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시 불공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해보는 게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32페이지에 실습예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기의 확정신고라는 건 10월부터 12월까지죠.
자, 과세 제어와 면세 제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매입세액에 관하여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본 문제에 하나요. 전산 데이터와 상관없이 아래 자료를 적용하기로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저장 버튼 같은 거 눌러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기간 매출 공급가액 내역입니다. 그래서 2기 예정신고 때 4,500, 5,500 해서 1억, 2기 확정 때는 7,500, 그 다음 면세분이 6,500, 그리고 1억 4천의 총 공급 대가가 공급가액이 확정이 됐지요.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공통매입세액이 650이었고 기 불공제 매입세액은 357만 5천 원이었다. 과세기간 최종 3월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공통매입세액은 5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총 얼마예요? 650과 500만 원인 1100만 원이 되는 거죠. 1150만 원이 총 공통 매입세액이 됩니다. 지금 얘는 요 과세기간은 확정기간 동안의 내역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더해서 115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오셔서 정산 내역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공급가액 기준 아니요. 네.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은 얼마였죠? 여기 예정이 아니죠. 네, 아니요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 확정해야지 돼요. 확정 때만 정산 내역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공급가액 기준. 총 공통 매입세액은 650과 500만 원인 1150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총 공급가액은 예정과 확정을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계 금액인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원. 그 중에 면세 공급가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죠. 자, 1억 2천만 원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럼 면세 비율이 50%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우리가 입력한 게 있었기 때문에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50만 원 중 50%인 575만 원만큼만 공제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정신고 때 357만 5천 원이 이미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되어 있었죠? 이 부분을 빼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기 불공제 매입세액 살짝 자, 기 불공제 매입세액이 얼마가 있었어요? 357만 5천 원. 이렇게 하시면 217만 5천 원이 요번 확정 신고 때 불공제 받는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7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시는 거라 얘기했어요. 저장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면 완료됐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열어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12월 31일. 근데 시험 볼 때는 꼭 저장 잊지 마세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저장했었죠? 그래서 2,175만 원의 공급가액에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분이 2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조금 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저장을 눌렀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접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쳐요? 요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요 세액란에다가 세액에 곱하기 10% 저기 10 해갖고 금액을 입력하시고 2,175만 원 입력하시고 10% 세액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작성을 하시면 여기 16번 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51번 란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다른 데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안분계산에 따라서 이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서 나중에 뭐가 있냐면 면세사업 비중이 커질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세사업 비중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 당초의 매입세액 공제가 과대되거나 과소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산하는 그런 메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납부세액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거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계산하는데 요건이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지 되고요. 재계산 대상의 매입세액은 당초 매입세액 공제 또는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면세 비율의 증가가 또는 감소가 몇 프로냐? 5%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5% 이상. 재계산의 방법은 매입세액을 (5% 이상 차이가 발생됐을 때 사용한다. 재계산 계산 방법은 매입세액 1 마이너스 체감률이에요. 체감률인데 건물 또는 구축물은 5%,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25%가 되고요. 경과된 과세기간 수입니다. 즉 과세기간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곱해서 하고 증감된 면세 비율이 되겠죠. 감소됐으면 감소된 면세 비율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434페이지 실습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토대로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작성을 해보고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 쪽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본 문제에 하나요. 전산 데이터와 상관없이 아래 자료만 적용하겠다. 지금 이 부분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자, 2020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가 있고 건물이 있네요. 그리고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및 정산은 정확히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 공급가액 내역은 1억 5천, 과세는 1억 5천, 그 다음에 2기는 1억 2천, 면세는 1억 5천, 그 다음에 8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기에서 2기로 넘어갈 때 얼마만큼의 비중이 차지했느냐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10월부터 12 해서 확정신고가 되겠습니다. 클릭. 자, 건축물이죠. 제일 첫 번째 기계장치니까 기타네요. 그죠?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몇 프로? 25%.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200만 원입니다. 자, 200만 원. 취득은 언제 했냐? 2019년 7월 1일 날 했어요. 2019년 07월이 되겠죠. 그랬더니 경과 과세기간이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확정신고를 2번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2기 확정 1번, 2019년
2기 확정, 그 다음에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1기 확정. 그래서 두 과세 기간이 지난 거예요. 자, 당기의 총 공급가액은 얼마였습니까? 당기의 총 공급가액은 당기라고 했으니까 언제 거예요? 그렇죠. 2기 거죠? 2기 거. 여기 보시면 여기 2기. 요게 당기잖아요. 요게 전기. 그죠? 그러니까 이게 1기 확정이니까 요 당기 요 부분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2억에 대해서 합니다. 자, 2억. 조금 넓게 할까요? 네. 자, 면세는 8천만 원이었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요게 2기. 그리고 직전이니까 언제 거? 그렇죠. 1기 거 해야죠. 1기 거. 1기 거는 총 공급가액은 3억이었어요. 그리고 면세는 1억 5천이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과율은 몇 프로가 됐냐? 마이너스 10%, 즉 5% 이상 변동사항이 있었으니까 재계산을 꼭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없다. 그러면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10%가 났기 때문에 재계산을 할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셔서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즉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10만 원만큼 공제가 더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물 갑니다. 건물은 총 해당 매입세액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2018년 5월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18 2기, 그 다음에 19 두 번 지났죠. 그리고 18년도에 저기 두 번 지났죠. 1기와 2기, 그 다음에 19년도 1기, 2기, 그리고 2000년도에 1기 이렇게 해서 5번의 과세 기간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5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체감률은 5%입니다. 총 공급가액은 2억이었죠. 똑같죠. 그리고 8천 3억에 1억 5천. 자, 그러면 225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가 있어요. 원재료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재계산을 한다. 그것만 또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렇게 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225만 원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제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이면은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공제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 버튼 한 번만 눌러볼까요? 누르고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와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조회 버튼 한번 누를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7만 5천 원. 왜? 아까 우리 작성됐던 거 잠깐만요. 여기 정산 내역에서 217만 5천 원인데 납부세액 재계산에 235만 원인 거예요. 아니, 그렇죠. 235만 원이죠. 전체니까. 총 토탈을 235만 원에서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235만 원 빼기 217만 5천 원. 그랬더니 17만 5천 원만큼 마이너스가 어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거예요. 요거는 되돌려 받아야죠. 너무 공제를 많이 했으니까. 그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플러스 나중에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다. 그런데 만약에 납부세액 재계산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 얼마 쳐야 돼요? 직접 입력하면 마이너스 2350 0 하나 더 붙여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3500 요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요 금액만큼 작성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속명세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그래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느립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가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대손 처리하는 거 아셨죠? 자, 대손을 하는데 돈을 못 받게 됐으면 세금까지 못 받게 된 거를 같이 처리한다. 그러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어디에서 차감해요?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빼기로 표시가 될 거고요. 공급하는 사람은 그럼 공급받는 사람은 매입세액에서 차감이 되겠죠. 자, 대손을 이제 변제라는 건 다시 되돌려 받았어요. 되돌려 받았으면 세금 내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내야죠. 그래서 매출세액의 가산,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하는 방법은 계산식이 좀 나와 있어요. 자, 대손세액은 대손금, 부가가치세 포함된 즉 공급 대가죠. 대가를 110분의 1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가가치세만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대손세액을 받는 날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데 확정신고밖에 안 돼요. 확정신고 시에만 작성한다. 확정신고에만 작성을 합니다. 자, 대손세액의 공제에는 요건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리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 확정된 채권입니다. 그리고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자, 부도가 발생되고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또는 어음상, 그리고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입니다. 부도 발생일 이전 것에 한정을 하고 있고요. 저당을 잡혀 있으면 제외합니다. 그래서 어음이나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부도 발생일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으로서 회수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죄입니다. 특수관계인이란 우리 회사와 관련 있는 그런 거래처는 안 된다라는 거죠.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제 요건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럼 대손세액 공제를 아무 때나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돼요. 자, 10년이 넘어갔다.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다 대손 처리할 거예요. 예.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대손세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 대손세 회계 처리는 대손세 공제액을 한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손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자, 대손세의 가산액의 회계 처리는 회수한 날이 되는 거죠. 즉 회수했을 때 얘기입니다. 회수했을 때는 다시 부가세 예수금을 그만큼 발생시켜야 되죠.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발생되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대급금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한 날에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저렇게 가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습예제 보겠습니다. 438페이지에 있네요. 다음의 내용에 의하여 1기 확정 신고시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첫 번째, 동국무역의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받으럼 11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함자가 빠졌네요. 즉 공급 대가라는 얘기죠. 2020년 6월 6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해당이 되나요? 오, 그렇죠. 해당이 되지요. 두 번째, 거래처 대한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2018년 2기 확정신고 기간인 2019년 12월 16일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던 외상매출금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5월 23일 대한상사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이미 작년이 아니죠. 2019년 12월 16일 날 대손이 확정됐대요. 그러면 여기가 19년이 되네요. 그죠? 네. 자, 작년 2기 때 이미 대손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반대로 변제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한세전자의 2019년 7월 5일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받으럼 660만원 부가세 포함 2019년 10월 4일 은행에서 부도 처리되어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년 4월 5일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요 날짜가 없더라도 지금 1기 확정 신고는 언제부터 언제예요? 4월부터 6월까지죠. 그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그랬으니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부도 난 경우 부도 처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에 지난 시점에서 대손이 확정돼서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러 갈까요? 대손세 공제신고서입니다.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대손 변제 있는데 대손 발생 쪽에다가 할게요. 자, 4월부터 6월까지 해주시고요. 대손 확정일을 넣겠습니다. 첫 번째 확정일이 언제예요? 6월 6일입니다. 6월 6일이니까 2020년 06월 06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손 금액은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을 넣으면은 110분의 10으로 계산돼서 세액이 10만 원이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거래처는 F2 눌러서 어디라 그랬어요? 동국무역이라 그랬어요? 그럼 동국무역. 자, 동국무역입니다. 동국전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6번이 되지요. 그러면 하단에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5월 23일 날 회수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대손이 확정된 날은 언제예요? 2019년 12월 16일이었어요. 그죠? 얼마였죠? 550만원. 550만원인데 이번에 뭐 했어요?
다시 회수한 거죠. 앞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칩니다. 이렇게 해서 50만 원만큼 회수가 됐어요. 어디에서? F2 눌러서 대한상사. 자, 직접 입력할까요? 직접 입력 뭐예요? 대손 채권 회수죠? 자, 대손 채권이 회수된 겁니다. 뭐 이유는 파산이었대요. 파산한 게 다시 회생이 됐나 봐요. 그럼 뭐 파산 아니면 뭐 회생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여기 대손 사유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만 원은 회수가 됐고요. 이번에는 4월 5일 날 대손이 확정됐답니다. 2020년 04월 05일이 되겠죠. 금액은 660만 원입니다. 자, F2 눌러서 한세전자가 되겠고요. 부도 6개월 경과,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장 버튼. 됐죠? 저장 버튼을 누르면 10만원과 60만원인 70만원과 마이너스 50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총 얼마? 플러스 금액이 20만원이죠. 요 20만원 금액이 어디로 가느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저장 안 하셔도 되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8번 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네. 마이너스 20. 왜? 10만원과 60만원, 70만원 중 50만원이 회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20만원만큼만 공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해야 빼줄 거 아니에요.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기록한다 라는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좀 어려운 거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까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부속명세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